이것도 영화고 또 이런 비율, 그리고 이런 비율도 다 영화입니다. 이런 비율만 영화 같은 비율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스크리먼 OST의 션킴입니다. 유튜브에 많은 화면 비율 관련 영상이 1.33, 1.77, 2.59, 1.85, 2.35, 2.20 이렇게 쭉 숫자를 나열하면서 설명하거나, 이게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21대9 비율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백이 많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의 중심적인 피사체에 조금 더 몰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시네마스코프 비율의 사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처럼 마치 2.35만이 영화 같은 비율인 듯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애매모호한 근거를 들어가면서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이렇게 많은 분들, 특히 영상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영향 주고 있는 걸 보고 조금 더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영화 같은 화면 비율, 흔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게 영화 같은 화면 비율이고 그 비율은 어디서 유래했으며 뭘 기준으로 영화마다 다른 화면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화면 비율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세로 길이 대비 가로 길이, 즉 2.35라면 가로가 세로의 2.3배의 길이인 거죠. 이 2.35라는 녀석이 요즘 보는 대부분의 블록버스터 영화에 쓰이고 있어서 사실 이 가로가 길쭉한 이 친구가 가장 최근에 등장한 힙한 영화 화면 비율이겠구나 싶겠지만, 이 녀석은 무려 1950년대에 개발된 고인물 화면 비율입니다. 가로 본능에 더욱 충실한 2.76 같은 비율도 쓰였지만 울트라 와이드 3.6, 4.0 등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가로로 늘리기 경쟁 속에서 태어난 마치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같은 느낌이 드는 비율이긴 합니다. 심지어 이런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Presented in its original Ultra CinemaScope letterbox format. Well, I can't see anything. Was the rather attractive girl on the camel? 오늘은 이런 예외적인 비율은 다 접어두고 여전히 제일 잘 나가는 2.35 그리고 1.85 이 두 가지 화면 비율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대3, 즉 1.37 비율의 옛날 TV가 있습니다. 사실 이 녀석이 바로 와이드 화면 비율을 탄생시킨 주범입니다. 4대3 비율로도 한때 잘 나가던 영화가 50년대에 와서 이 TV라는 녀석의 등장으로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갑니다. 너니? 영화계도 살기 위한 방안으로 와이드 화면이라는 걸 극장에 도입하는데 관객들이 생전 처음 보는 옆으로 떡하니 광활하게 펼쳐지는 화면에 열광하게 되면서 와이드 스크린 특별 상영관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20세기 팍스가 이 과정에 애너모픽 렌즈와 함께 개발한 화면 비율이 바로 2.35입니다. 시네마스코프라 불리우는 이 화면 비율은 지금까지도 블록버스터 영화 대부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보고 있는 화면 비율입니다. 다만 이 화면 비율에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애너모픽 렌즈의 광학적 특징을 이용해 작은 필름 판형에다가 이미지를 압축해서 넣는 방식이다 보니까 필름 노이즈가 심하게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짜잔! 필름을 돌려서 가로로 길게 찍은 방식인 비스타 비전, 경쟁사인 파라마운트사가 개발한 즉 1.85 비율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큰 필름을 쓰면 쓸수록 적은 노이즈, 훨씬 높은 선예도, 그리고 높은 색 표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MGM65 같은 중형 필름 사이즈를 사용하는 화질 깡패 영화들도 만들어지지만 이런 포맷은 찍기도 힘들고 상영하기도 힘들어서 국민 포맷까지 가진 못합니다. 이 녀석의 계보가 IMAX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캐논, 니콘, 소니 사용하는 것처럼 찍기 편하고 상영하기 편한 2.35 그리고 1.85 포맷이 대세로 자리 잡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TMI 한 가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모니터 그리고 TV의 기본 화면 비율인 16대9 즉 1.77은 4대3 비율인 TV 컨텐츠와
2.35 비율인 영화 컨텐츠를 모두 볼 수 있는 중간값 정도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영화는 1.85를 또 어떤 영화는 2.35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인데도 매번 바뀌고 있죠. 심지어 어떤 영화들은 영화가 진행되는 중간에 화면 비율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화면 프레임을 피사체가 넘나들게 만들어서 입체감을 더하기도 하죠.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렇게 화면 비율을 정하는 걸까요? 가장 심플하게는 찍고자 하는 중심 피사체의 형태나 피사체의 동선에 따라서 화면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공룡과 인간을 같이 담아야 하는 주라기 공원 같은 영화는 당연히 수직 공간에 더 여유가 있는 1.85가 고도 잡는 데 유리하고, 옆으로 넓게 펼쳐진 풍경이나 횡적인 움직임이 많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영화를 이끌어가고자 한다면 2.35 비율이 유리한 것입니다. 도리처럼 캐릭터가 동글동글 작더라도 이 캐릭터들의 움직이는 공간이 대부분 물속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끊임없이 위아래로도 움직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도리는 1.85를 사용한 것이고, 애나몰픽 렌즈의 특징인 가로로 길게 늘어난 렌즈 플레어, 타원형 형태의 빗방울 같은 광학적 특징이 나오는 애나몰픽 렌즈 패키지를 사용해서 영화의 에픽한 느낌을 추가하고자 했던 월리 같은 경우는 2.35를 사용했습니다. 업이나 인사이드 아웃에 이런 렌즈 플레어나 보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토이스토리는 1, 2, 3편은 정감 가는 캐릭터와 아기자기한 이야기에 걸맞게 항상 1.85 비율을 사용했었는데, 이번 토이스토리 4는 아무래도 배경이 반짝거리는 불빛이 가득한 놀이공원인지라 소용돌이 치는 듯한 그런 보케 표현력, 그리고 타원 형태의 그런 보케를 사용하기 위해서 애나몰픽 렌즈 킷을 선택하였고, 그로 인해서 2.35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토이스토리 4는 캐릭터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조금 더 고려해서 화면 비율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 비율을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영화의 장르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드라마나 코미디 같은 경우는 인물의 클로즈업이 많은데 인물이 화면을 꽉 채울수록 관객이 그 인물과 더 가까이 있는 느낌, 그래서 더 깊이 공감하고 친근감을 느끼면서 인물에 더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화면의 상하 공간에 더 여유가 있는 1.85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겠죠. 보시다시피 2.35는 인물을 클로즈업 하더라도 좌우에 남는 공간이 많아서 완전히 인물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까지 거의 항상 같이 감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물의 표정보다는 몸 동작이나 주변 사건이 더 중심이 되는 액션 영화에 이 비율이 자주 쓰이는 이유죠. 물론 드라마, 서스펜스 영화만 찍으면서도 항상 2.35를 사용하고 있는 데이비드 핀처 같은 감독도 있는데, 이 화면 비율 덕분에 그 영화에 나오는 개개인 인물들이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그 영화가 만들어낸 강렬한 분위기로 기억되는데 분명히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연출하려고 하는 영상이 어떠한 구도를 많이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해도 좋습니다. 화면의 중앙을 주로 사용할 것인지, 그것도 인물 중심의 싱글샷이 매우 자주 등장한다면 1.85, 아니 심지어 요즘에는 아주 옛날 포맷이었던 1.37 포맷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인물 옆에 배경을 걷어내고 인물을 타이트하게 찍는 1.37 비율은 2.3으로 찍었을 때보다 훨씬 가까이서 그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자아냅니다. 인스타그램이 예스런 프레임의 대명사인 폴라로이드 사진 비율을 사용한 이유이기도 하죠. 반면 화면의 양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구도를 사용하고 훨씬 다이나믹한 대각선 라인을 화면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2.35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재라고 하기엔 약간 민망한 지난 50년간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 화면 비율인
1.85와 2.35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런 장르는 이런 화면 비율을 사용해야 돼 라고 공식처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결정적인 순간을 어떤 화면 비율로 전달해야 관객한테 가장 잘 닿을까, 이 이야기는 어떤 캔버스에 그려야 가장 효과적일까를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본인 취향의 화면 비율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가가 캔버스 사이즈도 모른 채 대작을 그리겠다고 호언장담한다면 그의 실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영상 아티스트가 화면 비율도 모른 채 프로페셔널 영상을 논한다면 그 자체로 우스워질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화면 비율로 생각하고 있으세요? 라고 프로젝트 시작 전에 질문하는 뿌리 깊은 영상 제작가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스키먼